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 이벤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주가보다 환율이 보통 먼저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의 현지 시각 22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23일부터 25일 사이에는 미국 잭슨홀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장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잭슨홀 미팅 후에 달러 강세를 대비해야 된다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 달러는 약세를 원하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17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내려갔다는 것은 원화 가치는 올랐고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간밤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일 이후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흥분되지 않는다, 달갑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의 주도 아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를 강세로 만들었다는 데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최근에 미국 달러화 가치는 거의 1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금리를 인상시켰고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글로벌 가치가 올라간 것이어서 원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4.1%로 3년 내 최고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과 수출을 늘리고 싶은 입장이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유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직 미국의 경제 성장에 올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 미팅 이 두 가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으로라도 이 두 가지 이벤트에서 달러를 강세로 올리는 액션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임명하긴 했지만 연준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양새를 크게 보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사라지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지면서 너무 급락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사실 경기에 대해서 후행적으로 서서히 올리겠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를 너무 앞서가지도 이를 너무 후퇴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 시장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터키나 아르헨티나 등은 패닉 상태고 미국도 이 같은 상황을 아예 무시할 수는 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5년도에 제닛 옐런이 연준 의장을 하던 당시에 10년 만에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는데 중국발 쇼크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너무 급등하면서 당시 연준은 관망세로 돌아섰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들어서 결국에 옐런 전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천천히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내비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권가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지난달에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여름까지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미국의 재무부는 환안정기금이라는 개입 비용을 또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연준과 이 비용을 반돈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미국 정부가 약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통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일부 IB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협상 테이블도 22일부터 23일까지 재개가 되는데요. 시장은 일단 두 나라 간 대화 테이블이 열린다는 소식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인민은행에 또 비판의 메시지를 또 어제 던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틀림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런 발언을 한 건 환율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발언을 한 후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중국 인민은행은 환율을 달러당 6.8360 위안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보다 위안화 가치를 달러 대비 0.52% 상승시킨 건데요. 여기다가 그동안 사실 중국은 역외 시장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건드렸습니다. 선물한 포인트와 역외 위안화로 거래되는 홍콩은행 간 금리, 이 하이보 금리 이 두 가지를
올린 건데요. 이 방법은 역외 위안화 환율에서도 매도 베팅을 못하게 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들고 있지 않은 시장 참여자가 위안화를 매도하고 싶을 때 빌리는 데 들어가는 하이보 금리를 올리면서 위안화를 매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를 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위안화 선물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매도가 좀 어렵도록 제한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인민은행이 역외 시장에서까지도 방어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역 협상 전날에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 자체도 경제 정책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로 좀 전환하고 있는 과도기인데 내수를 부양시키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위안화가 강세가 돼야 수입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위안화가 그동안 좀 약세를 보이다가 강세를 보였죠. 그런데 위안화는 아시아 통화를 끌고 다니는 형님격입니다. 위안화 강세는 원화뿐만이 아니라 대만이나 싱가포르 달러 등 아시아 통화들을 좀 강세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화가 강세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원화가 강세 구간에 좀 접어들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워낙 강세 구간이 들어서서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원화 강세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거였다면서요.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의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다만 투자 심리는 인민은행 유동성 공급에 힘입은 중국 증시 회복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들 앞두고 사실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환율 시장 변화에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람기자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럴 때 아직은 멀었다라는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긍정적인 답변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장을 기대해 보죠.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